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부업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빵 터지면서 터졌죠. 3개월 만에 퇴사를 하고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벼락슈터라고 합니다. 3개월 만에 터졌는데 어떻게 네. 확신을 할 수가 있었죠? 사실 뭐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회사 다들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이것만 아니면은 회사 때려치고 뭐 나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막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회사에서 뭐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내가 뭐 굳이 회사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겁이 없이 좀 너무 빨리 뛰쳐나온 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도 있으시고 네. 자녀 두 있으신 명. 상태에서 퇴사를 네. 하신 거예요? 네. 이 온라인 쇼핑 이걸 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원래 그럼 그런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직장? 아니요, 저는 전혀 이 다릅니까? 온라인 쪽이랑은 전혀 무관한 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 그것도 자동차 엔지니어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공대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 계속 이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디자인 쪽으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게 전혀 일도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브랜드 유통이라고 이제 신발을 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신발에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뭐 1년에 신발을 한 개 살까 말까? 이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어쨌든 이걸 이제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물건이 뭐 수십만 종인데 네. 어떻게 이걸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중국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서 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긴 했지만 일단 제가 그래도 좀 잘 아는 분야,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 관련된 용품들, 뭐 의류 이런 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걸 망하면은 내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나눠줘야겠다. 괜찮네. 좋은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 뭐 제가 정말 모르는 거 막 가구를 갑자기 하면은 우리 집에다 가구를 막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좀 더 주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거기에다가 이거를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물건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수입하는 거 말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때 당시에도 레드오션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막 한참 중국 구매 대행을 많이 시작할 때였어요. 저기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 내가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는. 그래서 저는 중국 구매 대행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사업을 그러니까 한 번에 2개를 진행을 한 거죠. 병행 수입, 구매 대행 네. 다 네. 한꺼번에. 네. 그것도 스포츠 의류 뭐 이런. 사실 구매 대행도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구나.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캠핑을 많이 하겠네. 저도 이제 캠핑엔 관심은 있었으니까 실제 뭐 장비가 이런 게 있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하겠네 싶어서 이제 캠핑 용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데이터라는 게 사실 후행 지표잖아요. 뭐 어떤 실거래가, 뭐 평당가, 어디 지역이 떴다 이런 거 보고 가면은 이미 거긴 불장이고 매물도 없고 거의 뭐 끝난 상태잖아요. 이게 온라인 쇼핑 하는 데 있어서 뭐 상품 소싱 하는 데 제일 많이 고민하고 이러시는데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상품을 소싱하고 하면 늦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미 사람들이 검색을 했으니까 이미 다른 잘 파는 판매자들은 이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예측 데이터베이스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먼저 소싱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상품 올려도 이 판매자들이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리뷰를 쌓고 있으니까 늦게 들어오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때 저는 그래서 운 좋게도 캠핑 쪽에 먼저 들어갔던 거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막 캠핑 엄청 열풍이었잖아요, 사실. 네. 뭐 나갈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캠핑으로 엄청 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퇴사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초기 한 6개월 정도의 그 순익이라고 할게요. 저희 이제 네. 순익이니까 네. 매출 말고 순익은 어느 네. 정도씩 나왔어요? 그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월 1,000? 네. 그게 가능한가? 직장인인데? 처음에 저는 그래서 시간을
이제 자녀도 있고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애들 재워놓고 뭐 시작하면 한 9시 정도 되더라고요. 9시부터 한 12시까지 3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3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유튜브에서 흔히 나오는 막 몇 시간 일해서 몇백 번다. 한 3시간 하니까 되긴 되는데 점점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이제 늘렸죠. 자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한 밤 2시까지 하다가 이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또 확보해서 총 한 7시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 회사는 뭐 연봉을 많이 주진 않았는데 복지나 뭐 워크앤밸런스, 워라밸이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예전부터. 거의 초창기에 주 5일 근무를 공무원 빼고 처음 시행한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재택근무가 있었어요. 회사에. 그 코로나 터지니까 아예 회사에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땡큐. 땡큐죠. 뭐 사실 회사 가보면 알겠지만 8시간 내내 풀로 집중해서 일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 그럼요. 뭐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하잖아요. 이제 그 시간을 저는 이제 사업할 수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생각이 다 이미 사업 쪽에 가 있었던 거죠. 재택은 하고 있는데. 재택 뭐 중요한 일은 다 하죠. 처리하고 회의도 하고 하지만 근데 그게 8시간은 아니니까 나머지 시간들 생각을 사업하는 데다가 거의 썼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네. 그 딴짓하면 네. 알트탭 신공이 네. 겁나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재택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는 뭐 아니니까. 딱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한 회의 참석하고 뭐 메일 보낼 거 보내고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될 일 다 하고 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사업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00,000원씩 이렇게 쭉쭉쭉쭉 네.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좀 나하고 맞는구나. 네. 이걸 이제 알게 되시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받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통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육아휴직부터. 그러면 브랜드 유통 말고 네. 그 초창기 때의 네. 그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바로 실행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사실 뭐 부동산 투자할 때도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뭐 여기가 호재가 있어서 오를 것 같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한 10명 중 한두 명이 사실 현장에 가고 임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임장을 가더라도 또 거기에서 또 한 10% 정도만 이 매물 보고 사고 계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경매도 마찬가지고 경매하면 좋은 건 아는데 실제 해보면은 입찰하기가 두렵고 낙찰받아서 뭔가 명도하는 게 두렵잖아요. 이게 사업도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유튜브에서 아무리 맨날 좋은 얘기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보려고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일단 생각나는 건 일단 해봐요. 그래서 사실 실패한 것도 많아요. 뭐 제가 캠핑 잘 됐다고 얘기했지만 안 된 것도 진짜 많아요. 그렇게 저는 해보고 잘 되는 게 있으면 더 해요. 거기에다가 저는 낚싯대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는데 낚싯대를 여러 개를 던져놓는 거예요.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놓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치워요. 그리고 잘 되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낚싯대를 더 던지던가 진짜 잘 되는 데가 있으면 아예 그물을 던져버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더 끌어모으는 거죠. 여러 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다가 거기다가 확 끌어당겨야죠. 그럼 그 낚싯대 한 것 중에서 잘 안 된 거는 왜 안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시장을 잘 보는 눈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상품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고 이미 선행주자들이 그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중국 말고도 그 이외의 사업들을 해봤었는데 뭐 프랑스 수출하는 거라든지 동남아 수출이라든지 수출. 뭐 아마존 이런 것도 다 시도를 해봤는데 저랑 또 성향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제가 그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뭐 중국 구매대행이든 어떤 구매대행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것들 이거를 대신 사주는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너무 비싸서 해외에 있는 게 싸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직구를 하고 직구를 못하는 사람들이 구매대행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네. 결국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그럼 제가 뭐 프랑스 수출이나 아마존이나 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뭘 정확하게 여기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다니기 전에 네. 브랜드 유통에도 또 눈을 돌리신 거예요? 아니요. 퇴사하기 전에? 퇴사하고 나서 사실 이제 중국 구매대행이랑 수입을 하다 보니까 퇴사하고 나서는 생각보다는 사실 매출이 잘 안 올라왔는데 저는 퇴사하면 그냥 바로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막 직원도 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아, 이게 내가 회사를 괜히 퇴사했나. 근데 이미 퇴사는 한 거고 엎질러진 물이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퇴사하고 한 3개월 만에 매출이 1억은 찍었어요. 월 매출이 1억 찍다 보니까. 네. 근데 1억은 찍어서 규모는 커졌는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불안한 거예요. 중국.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물류가 제대로 이동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중국 사업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재권이나 뭐 디자인권 이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그냥 돈만 보고 쫓은 거죠. 숫자가 계속 커지니까 내가 돈만 잘 벌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흔히들 말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이러려고 회사를 나왔나?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기계가 되려고 나왔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중국 구매대행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다가 진짜 내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뭐 직원도 있고 내 가족이 있는데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을 사업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때 뭐 프랑스 수출, 아마존 그리고 브랜드 유통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딱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유튜브 영상이 또 뜬 거예요. 이 유튜브 영상에서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있다. 오, 그 딱 들으니까 야, 이거는 내가 문제가 생기진 않겠다. 적어도 이걸 하면은 한번 내가 제대로 배워보고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바로 아울렛으로 달려갔어요. 아, 그 영상을 보고? 영상 보자마자 야, 아울렛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아울렛을 가봤죠. 갔는데 이게 막상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최저가랑 하나하나 검색을 다 해봤어요. 아울렛에서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도 팔 게 없는 거야. 최저가보다 다 비싼 거야, 아울렛이니까. 아이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이거 뭐 아울렛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그때 당시엔 그래서 브랜드 유통을 시작을 못하겠다. 약간 마음을 접었어요. 마음을 접다가 이런 강의도 있고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 돈을 그동안 벌었던 걸 다시 재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실패했던 것처럼 이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브랜드 유통에 대한 구조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흔히들 아시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언더머, 뉴발란스 이런 우리가 누구나 흔히들 아는 브랜드를 유통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실 유통한다고 하면은 어떤 상품을 도매로 갖고 와서 소매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소매로 갖고 와서 소매로 판다. 그러니까 유통의 중간 단계에서 마진을 취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어떻게 마진을 취하냐라고 보면은 정보를 이용해서 저는 마진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 네. 정보가 결국에 이 브랜드 유통의 핵심이거든요. 정보의 가치가 높으면 결국에 마진이 높아지는 거고 정보의 가치가 낮으면은 마진이 적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울렛에서 이제 물건을 떼다가 만약에 팔게 되면은 아울렛에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고객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아울렛에 가서 그 물건을 사서 보낸다면은 이거는 고객도 아울렛에 가면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퀄리티 있는 정보는 아니죠. 그래도 이 고객이 아울렛에 가는 시간, 뭐 돈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 정도의 수수료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 수수료.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온라인에 보면은 사실 할인 정보나 진짜 많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주냐. 이걸 가지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온라인에 보다 보면 사실 요즘에는 가품 진짜 많잖아요. 짝퉁도 많고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은 싼데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증빙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럼 저는 그 정보들을 대신해 주는 거죠. 상품들을 이 사이트는 정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다. 정품을 취급하는 곳이다. 이거를 필터링을 해서 제 스토어에는 정품 거래처에서만 갖고 있는 상품들만 진열을 해놓는 거죠. 가격이 설사 좀 비쌀지라도. 그러면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니라 제가 대신 정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해주는 서비스를 또 대행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도장 찍어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대행을 해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좀 더 정보에 있어서 퀄리티가 있는 거는 레어템, 뭐 흔히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덩크나 조던 이런 상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신발의 종류죠. 네, 신발의 종류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구하고 싶은데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어디서 좀 더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건 재고를 확보를 하면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스토어에다가 진열해 놓고 이걸 판매를 하는 거죠. 단순히 상품을 판다기보다는 이 정보를 재가공을 해서 내 스토어에다가 정렬을 해 놓고 흔히 말하는 멀티샵을 구축해 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대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정보를 네. 어떻게 취합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사실 네. 뭐 신발을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신발 잘 모르고 저는 페알못. 페알못 진짜 페알못이었죠.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친구들 중에 신발 모으는 애들 한 명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이제 신발 이런 거 팔려고 하는데 뭐가 잘 팔리냐? 뭐 설명해 주더라고. 근데 사실 잘 안 들어오더라고. 뭐 나이키에서 이런 게 좋다. 저는 사실 덩크, 포스 뭐 이 정도만 알았지 나이키에 그렇게 많은 신발 종류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신발이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종류가 있구나. 또 이제 신발에 대해서 대충 알고 축구 하는 친구들한테 축구화는 뭐 어떤 게 또 좋냐. 아, 축구화도 있지. 또 물어봤더니 축구화도 등급이 되게 많더라고. 뭐 애들 신는 축구화 등급, 뭐 인조잔디, 천연잔디, 뭐 등급이 되게 다양하더라고. 축구화는 또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 시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많이 봐야겠구나. 그러면서 아울렛도 자주 가보고 일반 매장에도 가보고 온라인에서도 보고 그다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랑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스토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멀티샵 형태로 이제 구축해놓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품을 잘 팔고 있지? 어떤 상품을 또 팔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벤치마킹을 하게 되더라고요.